반갑습니다.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문제 제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학적 문제 제기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도 이제 브라운과 웰터가 이야기했던 what if not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드디어 200명의 구독자가 넘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명의 구독자가 달성되기까지 1년 3개월 조금 넘었네요. 1년 3개월하고 16일 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컨텐츠 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아직까지 변함은 없는데 네이버 TV에서 일단은 성과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를 사실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뭐 용어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수학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근데 물론 사실에 입각해서 전달을 드리는 거는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내용이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입각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영상 제작을 추가로 제시해서 수정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what if not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what if not이라고 하니까 앞 글자를 따고 싶죠. 그래서 W, I, N 이렇게 합해서 우리는 윈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윈 전략.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what if not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우리가 1부터 제시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0부터 제시합니다. 0부터 제시를 하고요. 총 5단계, 그러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4단계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수 있겠구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0부터는 시작할 때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이제 읽잖아요. 그 단계를 시작합니다. 문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발점 선택이라고 해서 choosing a starting point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0단계고요. 1단계가 속성을 나열한다고 합니다. listing attribut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어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따가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속성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단계죠. 정확하게는 이제 2단계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what if not을 전략합니다. what if not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해석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if not이기 때문에 만약 무엇이 아니었다면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붙이죠. 그러면 이 뭐가 아니라면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라고 이야기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P를 부정하거나 Q를 부정하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아마 가정을 부정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길이를 제시를 했을 때 직사각형, 그러니까 가로가 3m, 세로가 2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부분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을 어떻게 부정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명제에서 부정을 배울 때는 not P였으니까 직사각형이 3m
그러니까 가로가 3m, 세로 2m가 아니라면이라는 붙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제시하는 브라운과 웰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런 부분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4단계 수준 3이라고 붙이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로가 3m, 세로가 2m인 직사각형 이 문장을 다른 요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다. 그랬을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3m, 2m를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였다면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를 잴 때는 우리는 바로 공식을 알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루트 13m다 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뭐 내지는 동료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러니까 비교 분석을 하는 Analyzing the Problem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5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제가 아까 이제 요소 속성이라고 했는데 예시는 아까 제가 문장을 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로가 3m, 세로가 2m인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브라운과 웰터의 1990년에 나왔던 논문을 가지고 나타낸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아까 이 문장 했던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제 속성을 나열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형은 무엇이었나요? 직사각형이죠. 도형은 직사각형이었고,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길이 또는 뭐 어떤 제시된 것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가로 3m, 세로 2m가 되겠죠. 그리고 물음에서 어떤 것을 묻고 있었냐면 면적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일단 뽑을 수가 있겠죠. 물론 더 제시한다 라고 한다면 뭐는 제시 안 하고 있나요? 대각선 제시 안 하고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또 하나를 제시한다면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제시 안 하고 있죠. 근데 뭐 둘레의 길이야 여러분께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속성입니다. 근데 속성은 뭐 부정한다의 내용보다도 제시하고 있는 문제 안에서 뽑는 것을 속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4번째, 5번째 언급했던 그 내용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준 2번째 What if나 전략, 이제 윈 전략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붙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가 3m, 세로가 2m라고 했던 이 부분을 what if not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3m, 2m 말고 숫자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로 3m, 세로 4m, 뭐 내지는 단위를 바꿔서 가로 3cm, 세로 4cm 이렇게 바꾸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각선. 가로, 세로의 길이를 제시하지 않고 대각선의 길이로 제시함으로써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어떤 이제 값을 구하거나 뭐 값의 비를 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미지수 2개인데 식이 하나인 경우에는 절대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절대방정식은 우리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어떤 미지수를 사용함으로써 그 방정식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이제 절대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직사각형이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를 숫자 바꾸기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대각선 길이를 얘기했죠. 세 번째를 면적 대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디프나 전략에서 면적이 아니라면으로 가정하면 둘레의 길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또 대각선이 있으니까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의 합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m, 3m, 2m를 제시했으니까 두 대각선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네, 2루트 13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한 대각선의 길이를 3m,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2m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붙임으로써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면 마름모를 표현하죠. 내지는 밑변의 길이가 3m, 높이가 2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평행사변형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나가면 맨 마지막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제기 전략에 대해서는 총 5가지, 그 중에 하나 기타를 제외하면 4가지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이 4가지의 전략에 대해서는 한혜숙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에도 이제 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본 연구자가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제 수업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 전략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 4가지 중에 제일 간단한 첫 번째가 바로 체인룰입니다. 연쇄라고 해서 기존 문항을 해결해야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3m, 2m를 제시했죠. 그러면 그거의 비율에 맞게 뭐 3대 2니까 이제 6대 4, 그러니까 가로가 6, 세로가 4, 내지는 가로가 10이면 세로 6이겠죠. 이렇게 비율로, 비율이 틀렸군요. 죄송합니다. 비율이 틀렸네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연쇄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에서 조금 점점점 넓어지면서 N이라고 하는 일반화까지 나타낼 수 있는 제너럴한 그런 문제를 표현할 수가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의 베리에이션인데요. 체계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그대로 두고 다른 중요한 변수를 바꿔버리는 내용이 체계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직사각형 얘기했죠. 3m, 2m의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앞에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3m, 2m로 구성되어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이제 변수가 맞죠. 이 변수는 그대로 두고 뒤에 면적이라는 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둘레의 길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체계적 변화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입니다. 문장을 바꾸면서 조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목표와 조건 사이의 대칭적인 교환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전략이 대칭, 시메트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번째가 워디프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명확하게 주어진 가정 또는 암시적인 가정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문제를 보다 오픈 형태로 제기하는 전략이 윈 전략입니다. 윈이라고 하니까 좀 문맥이 이상하죠. 워디프나 타다가 윈하니까 좀 더 다른 의미지 않나 생각할 텐데 둘이 똑같습니다. 제가
어디프나 해서 앞에 철자 따서 윈이라고 했던 거는 맨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제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수준에 대한 단계별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전략에 대한 네 가지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수학교과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교수님께서 제 영상을 또 보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좀 좋게 보셨는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또 제가 그냥 적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셔서 용기가 좀 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정말로 교수님께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논문을 이제 한 편을 쓰게 될 것 같은데, 그 논문이 좀 신선한 주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목 두 개가 제시됐고요. 그 중에 한 개를 교수님께서 잡으셨고 한 개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도 교수님 아니고요. 다른 교수님과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하게 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이제 교육적인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제가 내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아마 촬영을 한번 할 건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수학을 건드리겠습니다. 확률 쪽, 확률과 통계에서 제가 못 다뤘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